부의 인문학,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47페이지. 전략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마이클 포터, 1947년 하버드 대학교를 대표하는 석좌 교수로 피터 드러커, 톰 피터스와 함께 세계 3대 경영 석학으로 평가받는 경영 전략의 세계 최고 권위자다.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저 주야장천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니? 남보다 빨리 망하지. 그럼 어떻게 해?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성공하지. 대학 시절 내가 좋아하던 경영학과 교수님은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땐 그러려니 했는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자가 되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턱대고 투자하거나 그냥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관건은 승리할 수 있는 투자나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다. 투자나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승패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손자병법은 말하고 있다. 손문은 먼저 승리한 다음 싸워라 라고 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란 것이다.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하고 패배하는 군사는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뒤에 이기려 든다. 싸움을 잘해 이기는 사람이란 이기기 쉬운 것을 이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승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승산이 적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단순하고도 탁월한 일갈이다. 승산이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이치를 깨닫는 데서 전략적 사고가 시작된다. 그러니 전략적 사고 없이 이길 가능성도 없는 싸움을 선택하여 무조건 열심히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주식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업 선택도 그렇다. 재능과 노력보다 줄서기가 더 중요하다. 그럼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략적 사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은 이가 바로 마이클 포터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 불린다. 경영 전략의 세계 최고 권위자다. 그는 불과 26살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었다. 35살에 하버드 최연소 정년보장 교수가 되었다. 맥킨지상, 애덤 스미스상, 조지 테리 도서상, 웰즈 경제학상 등을 받았으며 2008년에는 미국 상무부에서 수여하는 경제발전 평생 공로상의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하버드를 대표하는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전략적 사고는 어떤 것인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거북이 토끼랑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체력을 기르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면 이길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요즘 토끼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 거북은 육상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언제나 질 수밖에 없다. 거북은 육상 시합 대신에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전략적 사고다. 난 딸아이의 전략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내가 남보다 잘 못한 약점은 무엇인지 고려해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봐라. 향후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또 반대로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고려해라. 이런 상황에서 너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에 네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해라. 이런 게 전략적 사고방식이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줄을 잘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인생은 줄서기다. 노력과 재능보다 줄을 잘 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장 잘하는 대가가 바로 마이클 포터다. 나는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한 덕분에 그의 전략적 사고를 배웠다. 마이클 포터의 전략적 사고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나중에 워런 버핏이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기준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략을 형성하는 5가지 경쟁 요소. 마이클 포터는 1979년에 어떻게 경쟁 요소들이 전략을 형성하는가 하는 논문에 5가지 경쟁 요소를 처음 소개했는데 이 이론은 경영학계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 어떤 기업의 수익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떤 기업이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쟁이 없을수록 경쟁이 덜 치열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는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산업의 경쟁 강도를 결정짓는 5가지 요소로 신규 진입 위협,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체 위협 등이다. 첫째, 신규 진입 위협을 보자. 진입 장벽이 없다면, 즉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노래방, 커피숍, 치킨집, 모바일 대리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별다른 기술이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경쟁에 시달리고 돈을 좀 벌만 하면 새로운 진입자가 생겨서 수익을 깎는다. 기존 기업은 신규 진입자가 생기면 가격, 비용, 투자 측면에서 압력을 받게 된다. 미국 최대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스타벅스가 매장과 메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커피 소매업의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투자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을 보자. 경쟁 기업 수가 적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록펠러가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독점 기업이야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끝판왕이니 말이다. 독점 다음으로는 소수의 과점 체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치킨 게임을 펼쳐서 경쟁 기업을 많이 죽였다. 지금은 매출률이 이익률이 50%가 넘는다. 100원짜리 하나 팔면 50원이 이익이다. 엄청나게 수준만 맞는 장사인 것이다. 그러니 돈을 벌려면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 독점 사업에 투자하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독점 사업은 무엇인가? 바로 부동산이다. 그 위치에 그 땅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셋째, 구매자의 교섭력을 봐야 한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누가 사나? 괜히 산다면 괜찮은 돈 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만든 상품을 대기업에 납품한다면, 즉 하청업체라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하청업체를 두어서 납품 경쟁을 시키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는 겨우 밥 먹고 살 정도로만 벌 수 있다. 경쟁 때문이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은 언제나 매출이익률이 5%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만 만들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 납품한다면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처럼 기업이 만든 상품을 누가 사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구매자의 교섭력이 큰 경우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 구매자가 갑인 경우. 이렇게 보면 구매자가 대기업보다 일반 개인 소비자인 경우가 기업 입장에서는 돈 벌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공급자의 교섭력을 살펴봐야 한다. 기업이 원재료를 사올 수 있는 곳이 한 곳뿐이라면 당연히 높은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사는 경우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에서만 살 수 있다면 아무리 비싸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공급자의 교섭이 절대적으로 큰 경우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상품의 대체 위협이다. 만약에 기업이 만든 상품이 하나뿐이라면 이 상품의 대체 상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상품만 만드는 회사는 위험하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다 경쟁사에서 대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또는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의 명운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일례로 비디오 대여점의 경우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신기술과 혁신으로 상품이 사라질 위협에 처해 있지 않은지 파악해야 한다. 플로피 디스크가 CD로 대체된 지 오래고 지금은 CD도 USB로 대체되고 있다. 워런 버핏은 유명 껌 회사를 좋아했는데 이유는 세월이 흘러도 별다른 새로운 껌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즉, 새로운 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지 맞는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기술 변화가 심한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연구개발비를 지불해야 하며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같은 음료회사에 투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돈이 되는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마이클 포트의 5가지 경쟁 요소를 분석해보면 어떤 기업이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시각으로 분석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산업별 수익률을 살펴보자.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국의 산업별 평균 투자 수익률 ROI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권업이 40.9%, 식음료 37.6%, 반도체 21.3%, 의료기기 21%, 철강 15.6%, 출판 13.4%, 호텔 10.4%, 항공 5.9%로 나타났다. 증권업이 항공산업의 7배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투자 수익률로 보면 증권업만한 게 없다. 돈을 벌려면 월스트리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에서도 금융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금융인의 재능이나 노력이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요소에 따라 산업의 경쟁 강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수익성이 가장 낮은 곳은 항공산업이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항공산업에 투자해서 여러 번 돈을 날렸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또 전화기를 잡고 항공주를 사달라고 하면 말려달라. 만약에 자본가가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걸 봤다면 총으로 쏴서 죽였을 것이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은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항공사업은 큰 돈을 벌기 힘든 사업이라는 것이다. 버핏의 설명에 따르면 항공사업은 버스 회사와 비슷해서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고 돈을 좀 벌만 하면 새로운 비행기를 사야 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산업에 투자해서는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큰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재능과 노력보다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할지 또는 어떤 산업에 취직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앞서 짚어본 5가지 경쟁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신규 진입 위협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자. 신규 진입 위협을 결정짓는 것은 진입 장벽이다. 진입 장벽으로는 규모의 경제, 특허나 정부 규제, 자본금 규모, 선점 등이 있다. 규모 경제는 대규모로 생산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을 말한다. 이런 진입 장벽이 있는 사업은 경쟁자가 진입하기 힘들다. 또 특허 같은 독점권으로 무장된 사업도 경쟁자가 뛰어들기 어렵다. 제약사 의약품이 대표적인 경우고 통신사업처럼 정부 규제가 엄격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그렇다. 사업 자금이 크게 필요한 경우도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렵다. 선점의 경우는 시장을 통째로 차지할 정도로 이미 어떤 기업이 선점해버리면 나중에 뛰어든 기업 입장에서는 엄둘내기 어렵다. 지금의 주 효성은 1966년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동양나이론으로 출발한 기업이다. 대학때 교수님께 들은 얘기로는 당시 동양나이론은 국내 소비 예측량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지었는데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한다. 다른 기업이 그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이야기 핵심을 파악했는가?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나? 빨리 망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재능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 마이클 포터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분명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단 100배 나은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5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7페이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 위로 포장되어 있다를 낭독하겠습니다.